두 번째 발표자는 최우수 논문 수상자인 권미령 연구원입니다. 권미령 연구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맡은 연구원께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 정명수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권미령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산학협력 결과는 최우수학회 ATC 2020년도에 발표된 비질 케이브입니다. 본 과제는 삼성으로부터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SSD를 지원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왜 데이터 센터향 벤더들이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가였고, 저희가 찾은 답은 읽기 지연 시간이 사용자 경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웹페이지 로딩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웹페이지가 로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에 매우 낮은 평점을 매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 구글은 1초의 지연 시간으로 23%의 사용자를 잃고 아마존은 100ms의 지연 시간으로 1%의 수익을 잃었다고 리포트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의 읽기 지연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페이스북 워크로드를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뉴스피드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프론트엔드에는 웹서버가 실행됩니다.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와 빈번하게 통신해야 하며 백엔드에는 페이스북이 관리하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와 같은 수많은 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페이스북 서비스가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평균 뉴스피드 읽기 시간은 약 0.26ms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11배 느린 읽기 지연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백엔드에 예기치 못한 느린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롱테일 지연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엔드는 락스DB와 같은 키밸류 기반의 저장소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락스DB의 동작에 어떠한 것이 유저의 읽기 지연 시간을 느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락스DB가 발생시키는 내부 작업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락스DB의 내부 작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락스DB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락스DB는 메모리 단과 스토리지 단의 데이터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단에는 memtable이라는 데이터 구조체가 있고, 키밸류가 삽입될 때마다 어펜드 올리 방식으로 memtable에 저장이 됩니다. 이 memtable이 가득 차게 되면 읽기 전용 구조체로 변경되며 백그라운드에서 스토리지로 플러시되고, 이 플러시된 데이터들은 SSD 파일이라는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memtable 플러시가 바로 첫 번째인 락스DB의 내부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지 단 구조체를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스토리지 단 락스DB는 키밸류 삽입에 적합한 다중 레벨 구조를 채택합니다. 레벨 0가 차게 되면 SSD 파일들은 레벨 1로 이동하게 됩니다. 점차 데이터베이스가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memtable은 단순히 플러시가 될 수가 없고, 이때 다중 SSD 파일을 병합시키는 새로운 내부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SSD 파일 컴팩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락스DB의 내부 작업이 실제 사용자 읽기 요청에 얼만큼의 간섭을 주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사용자 읽기 요청만 들어왔을 때는 주황색 그래프처럼 일정한 지연 시간이 보장될 수 있지만 memtable 플러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SSD 파일 컴팩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심한 성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락스DB의 내부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기법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키 아이디어는 사용자 읽기 요청이 없는 유휴 시간을 활용해서 내부 작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부 작업 스케줄링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작업에 유효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 요청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내부 작업은 무한히 딜레이 되다가 메모리 용량의 제한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불가피하게 내부 작업을 그 언젠가 수행해야 하고 이는 사용자의 경험을 극심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읽기 경험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락스DB의 내부 작업도 있지만 SSD의 내부 작업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SD 내부 버퍼를 비우거나 아니면 갈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거나 빈번한 읽기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스크러빙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SSD의 내부 작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NVMe 표준에는 예측 가능한 지연 시간 모드인 PLM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었습니다. PLM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성능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비결정적 성능 윈도우인 NDWin에서는 SSD의 내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DTWin의 경우에는 내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PLM 인터페이스는 베스트 에포트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사용자에게 일정한 지연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사용자 읽기 지연 시간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요약을 하자면 락스DB는 롱테일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부 작업을 스케줄링하지만 사용자 읽기 요청이 빈번하게 요청이 되면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NVMe 표준도 롱테일을 완화하기 위해 PLM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베스트 에포트로 동작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구현된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연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락스DB의 내부 작업 및 SSD의 내부 작업을 각각 완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산업과제에서는 비질 KV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비질 KV 시스템에서 우선 비질 KV 하드웨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질 KV 하드웨어는 비질 KV 소프트웨어에게 두 가지 스케줄링 기회와 세 가지 제한 사항을 익스포즈합니다. 첫째로 비질 KV 하드웨어는 SSD 내부 리소스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NVM 셋 단위의 하드웨어를 제공하게 되고 비질 KV 소프트웨어는 이 NVM 셋을 이용해 공간 분할 스케줄링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각 NVM 셋은 하드웨어 수준에서 독립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물리적인 리소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질 KV 하드웨어는 각 NVM 셋에 PLM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비질 KV 소프트웨어가 시분할 통한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각 NVM 셋은 보이듯이 PLM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DTWin 혹은 NDWin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PLM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제한 사항을 이해하여야 했었는데요. 첫째로 DTWin에서는 반드시 읽기 요청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기 요청은 SSD를 DTWin에서 NDWin으로 자동 전환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지연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 장치 분석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읽기와 쓰기 요청이 동시에 DTWin에서 실행됐던 결과이고 오른쪽은 읽기 요청만 DTWin에서 실행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왼쪽이 DTWin인데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냐? 그것이 아니라 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NDWin 성능 윈도우로 자동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DTWin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듯이 사용자는 오랜 시간 동안 DTWin의 성능 윈도우를 보장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가한 결과 최대로 DTWin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이후에는 NDWin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NDWin 진입 후 바로 DTWin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NDWin의 경우에도 유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DTWin과 NDWin의 성능 윈도우는 반복적으로 공평하게 스케줄링 되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장치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DTWin은 60초, NDWin은 최소 4초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질 KV는 DTWin으로 바로 전환될 수 없었다는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초록색에서 DTWin으로 넘어가 달라는 명령을 사용자가 보내더라도
장치는 DT인 성능 윈도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일부 딜레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내부 버퍼를 플러시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장치 분석 결과 약 20ms의 시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산업과제에서는 앞서 분석한 두 가지 공간 분할 그리고 시 분할 스케줄링 기회와 세 가지 하드웨어 제약 사항을 기반으로 비즐 KV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습니다. 비즐 KV 소프트웨어를 간략히만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즐 KV 소프트웨어는 장치 상태 스케줄링 그리고 사용자 입출력 스케줄링 두 가지를 크게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장치 상태 스케줄링의 목표는 24시간 365일 장치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비록 NBM셋은 ND인과 DT인을 공평하게 스케줄링 해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중 NBM셋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면 24시간 일정한 지연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ND인 상태에 있는 NBM셋 1에서 읽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DT인 상태에 있는 다른 NBM셋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NBM셋 1에 있는 데이터를 재생성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재생성해내는 시간은 ND윈 시간뿐만 아니라 DT윈으로의 상태 윈도우 전환 직전에 있었던 내부 버퍼 플러시 시간을 포함하여 장치의 일정 지연 시간을 보장하는 일정 읽기 지연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즐 KV 소프트웨어는 각 NBM셋의 성능 윈도우를 이해해서 사용자의 입출력을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만약 NBM셋이 ND윈 성능 윈도우에 있다면 그때는 락스DB의 내부 작업의 입출력을 스케줄링하고 만약에 장치가 DT인 성능 윈도우에 있다면 사용자의 읽기 요청에 따른 입출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즐 KV 하드웨어와 비즐 KV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희의 비즐 KV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커널과 기존 락스DB의 응용을 수정하여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즐 KV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읽기 지연 시간의 롱테일 관점에서는 3.2배 감소된 성능을 그리고 평균 지연 시간 관점에서는 34% 감소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 이만 산학협력 교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권미령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